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물은 박기웅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단원의 제목은 이제 생명의 연속성입니다. 지금 우리의 조상 있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자손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런 생명체들은 끊임없이 지금 연속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그죠? 그 영속성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이제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세포 분열을 한다는 겁니다.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생장도 하지만 감수 분열을 통해서 자손에게 준다는 얘기죠. 이때 분열을 통해서 무엇을 주는가? 바로 염색체에 있는 유전 물질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그려지겠죠?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은 생명이 어떻게 해서 연속적으로 가는가? 그 과정에서 세포 안에 있는 핵 안에 있는 염색체, 그 안에 있는 DNA까지, 그리고 이제 진화까지 다뤄지게 되는 거예요. 멀리 진화까지. 자, 근데 이제 그리고 범위를 좀 좁힌다면은 이번 시간부터 해가지고 정말 주된 뭐라고 그럴까요? 생물2의 어떻게 보면 이제 하이라이트, 여러분들 가장 좀 난이도가 좀 높은, 실제로 개념은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는데 이제 문제가 나오면 풀어내기가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교차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관과 교차, 요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넘어야 될, 정복해야 될 그런 포인트입니다. 됐죠? 연관 교차. 그거 넘어가면 이제 DNA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알겠죠? DNA의 전모가 밝혀지게 되는 거고, 그 전에 우리는 이제 연관 교차라는 걸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 시간은 뭐 할 거냐? 이번 시간은 그 전에 우리 세포들이 분열하는 거, 그 분열, 특히 이제 체세포 분열도 있고 감수 분열까지 여러분들하고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 거예요. 뭐 배워왔고, 특히 뭐 1학년 때도 여러분들 배워왔고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과정을 했다면은 어느 정도는 알 겁니다. 그런데 몇 가지 것들 이제 포인트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줄 테니까 그거 좀 잘 잡아주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염색체에 대한 여러 가지 용어들 알아야 되고, 이번 시간 용어, 염색체 용어. 그 다음에 세포 주기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셀 사이클, 세포 주기. 됐죠? 분열하는 시기, 분열 안 하는 시기. 그 다음에 이제 체세포 분열, 감수 분열. 이거 하면 이번 시간 끝납니다. 자, 먼저 염색사와 염색체라는 게 나와요. 우리들 교재는 104페이지 피면 됩니다. 페이지 104페이지. 자, 염색사하고 염색체가 있어요. 그리고 염색체는 상염색체, 성염색체, 상동염색체, 염색분체, 이가염색체. 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용어의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 쫙 정리하진 않고요. 수업을 해 나가면서 요 염색체, 요 염색체 뭐다라고 얘기할게요. 알겠죠? 일단은 그 그림 보세요. 104페이지에 있는 염색사와 염색체의 구조, 이런 그림이 있어요. 요러한 염색체 여러분들 본 적 있죠? 그죠? 이 염색체는요, 뭐가 뭉쳐 있는 거냐면 실 같은 염색사가 뭉쳐 있는 거고요. 이 염색사는 아시다시피 DNA, 그러니까 히스톤이라는 단백질 8묶음에, 8덩어리에 DNA가 한 2바퀴 반 정도 이렇게 감겨 있는 형태예요. 이것들이 계속 길게 연결되어 있는 게 염색사예요. 다시. 자, 염색사가 뭉친 건 당연히 염색체고요. 염색체가 풀리면 당연히 염색사인데요. 이 둘의 성분은 뭐냐면 바로 DNA 플러스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이에요.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염색체가 풀린 염색사에서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을 제거하면 DNA만 남겠죠. 그럼 이 DNA가 어떻게 되냐면 복제를 합니다. 뭐 하기 전에? 분열하기 전에. 세포 분열하기 전에 반드시 복제라는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분열을 하게 될 때 이 DNA가 워낙 길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다시 뭉쳐요. 왼쪽 DNA 가닥이 히스톤 단백질하고 같이 뭉쳐서 염색사 상태에서 염색체가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DNA가 역시 히스톤 단백질하고 뭉쳐져 가지고 다시 이렇게 염색사가 된 다음에 뭉쳐요. 그럼 이런 식으로 염색체가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염색체 한 개예요. 이것도 염색체 한 개가 되는 거예요. 됐죠? 예, 그래서 염색체 한 개, 염색체 한 개인데 차이는 뭐냐면 요거는 DNA 복제 전이고 요거는 복제 후입니다. 따라서 DNA량을 여기 DNA량을 1이라고 하면 여기는 DNA량이 2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왼쪽 DNA 요거 뭉친 거 됐죠? 그다음에 여기 역시 복제된 거니까 똑같은 겁니다. 됐죠? 이렇게 뭉쳤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하나를 우리는 염색 분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염색 분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유전자가 있죠? 유전자. 그죠? DNA의 일부 우리는 유전자라고 합니다. 됐죠? DNA 일부 유전자. 자, 이걸 라제 유전자라고 칠게요. 그럼 여기 라제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하나의 DNA에 유전자가 둘이 있어요. 이걸 B 유전자라고 치면 하나의 DNA에 유전자가 둘이 있어요. 이걸 연관돼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당연히 염색체상에 이렇게 유전자가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연관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라제이면 여기도 라제가 되는 거죠. 여기가 라제 B면 여기도 라제 B가 되는 거예요. 즉 여기가 라제이면 여기 라제 유전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여기 라제 B면 여기도 라제 B 유전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염색 분체는요. 분체끼리는 완전히 유전적으로 동일합니다. 이거를 명심하시면서 지금부터 수업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만 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이제 교재로 수업 들어갈게요. 요거 있죠, 요거. 히스톤 단백질에다 DNA 이렇게 감긴 거 요거. 가장 작은 소단위 요거. 이렇게 덩어리. 요거를 뉴클레오솜이라고 합니다. 뉴클레오솜 또는 솜. 뉴클레오솜 또는 뉴클레오솜, 솜과 좀의 중간 발음. 뉴클레오솜, 솜. 예. 따라서 땡그라미 치세요. 뉴클레오솜에다 땡그라미 쳐주세요. 이건 절대로 DNA 일부 유전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유전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유전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될 수도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될 수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이건 하나의 그냥 덩어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히스톤 단백질하고 DNA가 이렇게 히스톤 단백질에 DNA가 감겨 있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죠. 8분자에다가 DNA가 감겨 있는 겁니다. 뉴클레오솜. 자, 그러면은 이제 염색체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염색체, 성염색체, 상동염색체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지금 언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제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들의 교재 104페이지에 나온 그림. 자, 상동염색체가 있어요. 자, 간만에 마스코트, 우리들의 마스코트 나오네요. 기용이 오빠지. 네. 자, 우리 몸뚱이에 세포를 딱 끄집어내면 그 세포의 핵 속에는 이렇게 상동염색체가 23쌍이 있어요. 그래서 EN 이꼬르 46이다.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요. 우리 인간은 그렇죠? 이거 생물원에서도 다뤘죠? 그래서 두 개씩 상동염색체, 모양과 크기가 같은 서로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가 두 개씩 쌍을 이루어가지고 토탈 46개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중에 한 쌍의 상동염색체를 그린 거예요, 지금. 한 쌍의 상동염색체를 그린 겁니다. 이 교재에서는. 알겠죠? 자, 그러면 상동염색체 정의가 나와 있어요. 상동염색체 정의. 거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본문에. 그죠? 뭐라고 나와 있죠? 네. 자, 지금부터 제가 정의를 내드릴게요. 중요한 정의입니다. 이 상동염색체는요, 서로 모양과 크기가 같다. 이건 뭐, 서로 상자. 같을 동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서로 모양과 크기가 같다. 여러분들이 적으세요. 천천히 돌리면서 여러분들이 적으세요. 제가 천천히 얘기해 줄까요? 서로 모양과 크기. 알겠죠? 두 번째, 상동염색체의 정의는 하나는 아빠로부터 받은 거예요. 23개. N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엄마로부터 N개를 받았어요. 23개. 그래서 합체 2개가 돼서 E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EN의 E자라는 건 상동염색체 개수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연상하세요. 그냥 그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N과 N을 받아서 EN이 된 거죠.
따라서 부모로부터 하나씩 받았다. 부모 여기다 적어주세요. 부모로부터 하나씩 받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상동염색체 특징은 뭐냐면요. 마주보는 곳에 대립유전자가 있어요. 마주보는 곳에 대립유전자가 있어요. 같은 위치에 대립유전자가 있어요. 즉 예를 들면 여기 혐알기 유전자면 여기도 혐알기 유전자. 알겠죠? 여기 귓불 유전자면 여기 귓불 유전자. 이런 식으로 있어야 돼요. 여긴 혐알기, 여긴 귓불 이렇게 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형질 있죠? 그걸 나타내는 대립 유전자가 존재한다. 됐죠? 어디상에? 상동 염색체 같은 위치에. 명심하세요. 지금 얘기하는 것 절대 까먹으면 안 돼. 네 번째. 이 녀석이 이제 자손을 만들려면 감수 분열을 해서 생식세포를 만들어야 돼요. 생식세포 만들 때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져요. 감수 분열할 때 헤어집니다. 그래서 EN에서 N자리 정자나 난자를 만드는 거예요. EN에서 N자리 정자나 난자를 만드는 거예요. 네 번째. 감수 분열 시 분리. 이게 상동염색체의 뜻입니다. 의미입니다. 내용입니다. 개념입니다. 됐죠? 오케이. 이때 중요한 게 감수분열이에요. 감수분열은요, EN에서 N을 만들어요. N 이꼬르 23짜리, 23개짜리 정자나 난자를 만드는 게 감수분열이에요. 내 체세포, 내 몸뚱이에 있는 체세포로부터 절반, 숫자가 절반인 정자나 난자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 누가 떨어진다고요? 이 녀석이 떨어져요. 상동염색체가 떨어져요. 근데 이 녀석들이 그냥 떨어질 녀석들이 아니에요. 워낙 절친이거든요. 워낙 베프거든요. 상동이니까. 그럼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들의 교재에 나오는 거 계속해서 얘기할게요. 거기 염색체 종류에 첫 번째 상염색체 나오죠. 자, 우리 1번 염색체 한 쌍, 2번 염색체 한 쌍 쭉 가서 22번째 염색체까지 쌍으로 쫙 있는데요. 22번째까지는 남녀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염색체. 그래서 상염색체라고 그래요. 그러나 마지막 23번째 염색체는 남자는 XY, 여자는 XX. 이걸 성염색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네. 그거 아시는 거고 당연히 아시고요. 그 다음에 상동염색체는 제가 지금 정의 내린 거 여러분들 옆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염색 분체에 대한 얘기 했습니다. 복제되면 염색 분체라고 그랬고요. 그죠? 이가 염색체, 4분 염색체에다 별표! 다시 하겠습니다. NG입니다. 이가 염색체, 4분 염색체, 땡그라미, 별표! 오케이 사인입니다. 끝. 자, 그래서요. 네. 이가 염색체, 4분 염색체, 땡그라미 치고 별표 치란 얘기예요. 워낙 중요합니다. 워낙 중요해요. 지금 여기 이제 동원체예요. 자, 여러분들 요렇게 되면요. 좀 전에 제가 설명을 했어요. 좀 전에 설명했죠? 요건 복제 전이고 요건 복제 후예요. 그러니까 복제가 된 이유는 뭐냐면 이제 분열을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분열을 해야 돼요. 이제 분열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게 염색체예요. 이거 염색체 하나, 또 염색체 하나인데 이거와 이거는 상동 염색체예요. 상동 염색체가 지금 두 개로 쌍으로 이루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2N입니다. 2N인데 지금 감수 분열하려고 그래요. 즉 정자나 난자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떨어지면 N이 되는 거예요. N. 근데 이 녀석들이 워낙 오랜 동안 같이 있다 보니까 지네들이 헤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절대 인정을 못해요. 슬퍼요. 그래서 우리 헤어진대! 안 돼! 합체 도킹! 해가지고 상동염색체가 붙습니다. 이거보다 더 레알로 그릴게요. 자, 이렇게 붙어요. 자, 이런 식으로. 됐죠? 이거보다 이렇게. 좋습니다. 두 개가 이렇게 붙어서 우리 헤어지기 싫어! 우리 이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니네들은 떨어져야 돼. 에잇! 자, 좋습니다. 이 과정이 이제 감수분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뭔가 포인트를 잡았어요. 뭐예요? EN에서 N 될 때. 상동염색체가 떨어져야 돼요. 알겠어요? 상동염색체가 떨어져서 둘에서 하나, EN에서 N이 되는데, 즉 46개에서 23개가 되는데, 이들이 떨어지기 전에 접합을 해요. 접합을 해서는 이 두 개가 더해졌다는 얘기예요. 더할 가짜예요. 염색 분체로는 4개예요. 나눌 분자에서 4개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하나, 둘, 셋, 넷. 그죠? 그래서 이가 염색체 또는 사분 염색체라고 하는데, 이 녀석이 바로 감수분열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감수분열 제1분열이라고 할게요. 감수 제1분열.
전기 때 나타납니다. 전기 때. 알겠어요? 감수 분열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이거. 이 감수제 1분열에서요. 이가염색체, 4분 염색체. 그리고는 뭐 하는지 아세요? 일어나와! 동원, 방추사가 가가지고요. 방추사가 이렇게 막 땡겨가지고 떨어뜨리게 하는데, 우리 정표를 나눠! 그러면서 지들끼리 이렇게. 크로싱 오버! 자, 크로싱 오버라는 게 일어나요. 크로싱 오버. 교차라는 게 일어납니다. 교차. 이가염색체에서는 교차가 일어난다는 걸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물론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고 나서 문제 접근을 하세요. 알겠지? 이가염색체 딱 형성됐을 때는 이렇게 크로싱 오버가 되고 크로싱 오버, 즉 크로싱 오버가 저 영어로 우리말로 교차예요. 교차. 교차가 되는 이 지점을 키아스마라고 그래요. 키아스마. 이 스도 이거 즈하고 스의 중간 발음 해주세요. 키아스마가 이게 발견되면 교차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선생님, 갑자기 지금 정말 어려운 개념이 나오는 것 같네. 아니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지금은 여기까지예요. 흥분하지 마시고. 다만, 지금 감수분열이 포인트예요. 이번 강의 감수분열. EN에서 N되는 정자 만들 때 염색체 수 절반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때 상동염색체 떨어지는데 떨어지기 전에 붙는다고요. 붙을 때 일부 염색체를 나눠 갖는다고요. 그 얘기를 내가 미리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올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거 포인트 잡으세요. 자, 이가염색체, 4분 염색체는 이렇게 상동염색체가 서로 붙었을 때인데 감수제 1분열에서 관찰이 된다. 특히 전기 때. 알겠죠? 이때 교차라는 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밑에 핵상, 핵형 이런 거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EN이니 N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핵상이에요. 염색체 수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EN은 복상, 복수 아시죠? EN은 복상. 그 다음에 N은 하나. 단수 알죠? 단수. 그래서 단상. 왜냐면 하나. N은 하나거든요. 그죠? EN에서 N 될 때 감수분열이라는 거 아시죠? 둘에서 하나. 둘이 솔로가 되는 거예요. 둘이었는데 솔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상동염색체가 떨어지는 거다. 연상하세요. 그래서 체세포는 EN이고 생식세포, 즉 정자나 난자는 N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핵형은요. 수모크예요. 수모크. 염색체 수 모양 크기. 여러분들이 염색체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분열 중인 세포의 염색체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세요. 요게 이제 염색 DNA, 그러니까 DNA인데 이게 이제 히스톤 단백질까지 같이 있으면 염색사가 되는데 염색사가 이제 뭉치잖아요. 뭉쳐서 염색체가 관찰되는 거는 분열기로 들어갈 때예요. 근데 분열기의 첫 단계가 뭐냐면 전기예요. 그 다음이 중기예요. 이렇게 가죠. 자, 그러면 요 녀석이 전기 때 처음에 대충 응축이 돼요. 대충 뭉치고 중기 때 엄청나게 촘촘히 응축이 돼요. 뭉쳐요. 촘촘히 꽉 뭉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좀 길이가 좀 짧아지면서 진하게 보이죠. 진하게. 그래서 중기 때 염색체 관찰이 가장 잘 돼요. 이때의 염색체 수 모양 크기를 분석하는 핵형 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알겠죠? 핵형 분석은 염색체 수나 모양이나 크기가 정상과 비교해서 어떤지, 수가 얼마인지, 모양과 크기가 어떤지 분석하는 건데 세포 분열 중기 때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핵형 분석이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핵형 내용 여러분들 그 생물원에서도 배웠을 텐데 한 번 더 과학의 맥락에 나오니까 하고 넘어간 겁니다. 제 강의는요. 이번 수능 특강 강의는 철저하게 수능 특강 교재에 있는 내용을 다 하는 겁니다. 빠짐없이. 네? 시간이 걸리든 말든 다 내용 하는 거예요. 문제까지. 빠지는 게 있네. 날개 평가. 날개 평가까지는 못합니다. 이거 하면은 60강은 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날개 평가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자, 그래서 교재에 나온 내용 다 한다라는 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지금 세포 분열이 이 단원 지금 이번 강의 주제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세포는요 분열하는 시기하고 분열 안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이제 셀 사이클이라고 세포 주기라는 게 있어요. 그럼 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포 주기예요. 세포 주기, 받기도 아니고 주기. 자, 셀 사이클입니다. 뭐냐면요, 이겁니다. 분열을 안 하는 시기가 있고 분열을 하는 시기가 있어요. 세포는요.
그러니까 늘 분열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분열하는 식이 간기, 분열기, 간기, 분열기 이렇게 가는데 바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분열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분열기고 그 다음에 쭉 여기까지가 간기 휴지기예요. 그럼 간기 휴지기 때는 뭐가 있어요? G1, S, G2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분열기를 M기라고 그러죠. M기. 됐어요? 자, 그러면은 순서 꼭 기억하세요. G1S, G2, M. G1S, G2, M. 됐죠? G1S, G2, M. 자, G는요, grow 또는 growth. 예전엔 갭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게 대세죠, 대세. 생장, 세포 생장기예요. 세포가 좀 커지고 그 다음에 S. S는 여러분들 발음하기가 좀 어려울지 몰라요. 스 발음. 해서 신세시스. 저도 어렵습니다. 신세시스. 좋습니다. 합성이란 뜻이에요. 합성. DNA 합성이 일어납니다. S기는 DNA 복제, DNA 합성. 그 다음에 G2기. G2기 역시 약간의 생장이 일어나고 분열 준비하는 시기예요. 물론 전체적으로 이거 세포 생장은 다 일어납니다. 세포 생장은 다 일어나긴 하는데 이게 이제 주로 세포 생장이 더 많이 일어나고, 즉 단백질 합성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이게 DNA 복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G1기, S기, G2기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나왔어요. 간단하게. 요는요,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내느냐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개념은 지금 어려운 게 없어요, 지금. 근데 문제를 꼭 풀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때 여기다가 이 그림에다가 제가 체세포 분열 있죠? 체세포 분열을 그려줄게요. 체세포 분열을 과정을 여기다 그려줄게요. 알았죠? 요거를 이렇게 딱 없애야 되는데, 그지?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포 분열 스타트! 세포 분열 스타트! 자, 그럼 세포 분열 스타트 하면 여기에 한 쌍의 상동 염색체만을 이렇게 그릴게요. 자,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지금 현재. 이거 체세포 분열이에요. 한 쌍만 그릴게요. 23쌍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23쌍의 상동 염색체 중에서 한 쌍만 그린 거예요. 막 정신없이 흩어져 있어요. 이게 전기예요. 그죠? 전기가 지나고 중기 가운데 중자니까 가운데 헤쳐봐요. 그래서 쫙 적도면에 일렬로 쫙 모입니다. 됐죠? 그래서 방추사가 붙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이게 중기예요. 됐죠? 이제 전기, 중기. 그 다음에 후기는요, 이들이 조금 이제 약간 이렇게 제가 후기가 약간 진행된 상태로 그릴게요. 염색, 요거 분체죠, 염색 분체. 염색 분체가 이렇게 떨어져요. 염색 분체가 이렇게 떨어져요. 양극으로 이동합니다. 염색 분체가 떨어져서 양극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됐죠? 네, 요게 후기. 그 다음에 이제 말기 때 세포질의 분열이 일어나요. 이때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는 좀 달라요. 알겠죠? 네, 그건 설명할게요. 자, 요 두 개가 일로 와요. 됐죠? 네. 상동염색체 한 쌍 됐죠? 그 다음에 요 두 개가 일로 와요. 한 쌍 됐죠? 됐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요 녀석이 이제 처음에 크기보다 작아졌어요. 처음에 모세포, 분열하는 세포, 이제 모세포보다 이제 딸세포가 좀 작아졌는데, 이 녀석이, 자, 작아졌는데, 크기가 더 커져버렸네. 네. 이렇게. 간기로 들어오면은요, 간기로 들어오면 염색체가 풀어져요. 그래서 염색사로 존재해요. 염색사. 됐죠? 자, 그러면서 G1기를 쫙 거쳐가요. G1기를 쫙 거쳐가면 어떻게 되냐면 G1기에서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세포 생장이 일어나고 그 세포 생장이 일어나려면 거기를 채워야 되는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도 생기고 단백질도 막 합성해야 돼요. 그래서 물질 대사, 즉 단백질 합성이 굉장히 왕성한 시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보다 커져요. 됐죠? 커졌죠? 예, 커진 거예요. 대신 DNA량은 똑같아요. DNA량은 똑같아요. DNA 복제 안 일어났으니까. 됐죠? DNA량. 알겠죠? 그리고 나서 S기는 뭐예요? 신세시스, DNA 복제, DNA 합성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세포가 전혀 안 커지는 건 아니지만 약간 커지면서요. 이거 약간 커졌다고 생각하세요. DNA량이 2배가 된 거예요. 복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때 이제 반보존적 복제라는 게 일어나요. 반보존적 복제. 됐죠?
이거 이제 배워요, 이 단어. 그 다음에 DNA 합성이 일어났기 때문에 DNA 중합 효소라는 게 가장 왕성하게 쓰입니다. DNA 중합 효소가 가장 왕성하게 쓰이는 시기. DNA 중합 효소가 뭐 하는 거냐면 DNA 복제 또는 DNA 합성을 해주게 하는 효소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DNA량이 2배가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2배가 딱 되고, 그리고 나서, 일로 가야 되죠. 그리고 나서 G2에서 이제 조금 커지면서 좀 더 커진 거예요. 세포 크기가 커지면서 이제 세포 분열 준비하고 나서 여기서 딱 분열 스타트 하면서 염색사가 염색체 되고, 이때 특징입니다. 핵막인 사라져요. 핵막과 인이 사라집니다. 아시겠죠? 핵막과 인이 사라져요. 여기까지 핵막인이 있었는데 분열기에서는 핵막과 인이 사라져요. 분열기에서 핵막과 인이 사라져요. 그리고 다시 핵막과 인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 내용들이 바로 우리들의 교재 105페이지 맨 밑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일단은 제가 여기다가 한번 설명을 해줬어요. 세포 주기 요 사이클 있죠? 예, 여기다가 제가 한번 그려놨으니까 이따 체세포 분열할 때는 이 내용들이 한 번 더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신속하게 여러분들 딱딱딱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각각의 시기의 특징들 찍고 넘어갈게요. 알겠죠? 그래도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 지금 여러분들 나와요. 우리들의 교재 107페이지에 그 DNA량 그래프가 나오는데 여기다가 미리 한번 소개를 할게요. 그러면 뒤에 가서 이제 쉽게 넘어가잖아요. 그죠? X축은 시기고요. Y축은 DNA량입니다. DNA량의 상대적인 값. 자, 여기가 이제 DNA량을 1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는 이제 2가 되는 거예요. 이건 DNA량. 거기 참고하셔도 돼요. 107페이지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DNA량이 1인 요 시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시기는 G1기예요. G1기. 자, DNA량 얘가 1이라고 칠게요. DNA량이 그대로예요. 됐죠? 여기까지 1. 됐죠? 그 다음에 이제 S기부터 1.1, 1.2, 2.1, 1.1, 1.2, 1.3, 1.4, 1.8, 2.8, 2.2, 2배. 2배 되는 거예요. 2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 분리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그래서 DNA량이 2배 될 때가 S기. 그 다음에 분열하기 전에 G2기, 분열 전. 그 다음에 분열기인데 M기인데 전중 후 말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 셀 사이클이 107페이지에 여러분들 그렇게 나오는 이유 이제 좀 아시겠죠? 107페이지에 왼쪽에 체세포 분열 시 DNA량 변화. 요거하고 자꾸 연계시켜야 돼요. 제가 이제 연계시키기 위해서 그림하고 그 다음에 자료 그래프까지 여기다 지금 소개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들의 교재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료 분석하기라는 게 있어요. 자료 분석하기 안 하면 안 되죠. 다 이게 수능 재료이기 때문에 해줘야 돼요. 열심히 그린 아까운 그림, 아까운 아트들은 좀 지우고. 자, 체세포 분열 지금 배운 거 요거죠. 그 다음에 감수 분열은 2번의 분열이 있어요. 그죠? 감수제 1분열, 감수제 2분열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난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때문에 제가 이 자료 분석하기를 한 겁니다. 뭐냐면 난할의 경우에 이 녀석하고 비교할게요. G1기가 없어요. G1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복제해서 분열 준비하고 분열합니다. 그 다음 복제해서 분열 준비하고 분열해요. 그러니까 2배, DNA량이 2배 됐다가 다시 절반, 2배 됐다가 다시 절반 되니까 일종의 체세포 분열이에요. 2N이 2N 되는 건데요. 이것도 2N이 2N 되는 건데요. 그죠? 복제 과정이 있고 분열하고, 복제해서 분열하고, 2배 돼서 절반, 2배 돼서 절반. 그러니까 원위치. 계속 2배 돼서 절반 하니까 원위치 되는데 이 시기가 없어요. G1기가. 세포 생장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포가 2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 이렇게 분열하면서 세포 하나하나의 크기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왜? 세포 생장기가 없으니까. 난할이에요, 난할. 이해 갔어요? 좀 빠르겠죠? G1기가 좀 대체로 길어요. G1기라는 게 좀 대체로 길어. 세포가 좀 커지고 생장하는 시기가 좀 긴데 그걸 생략한 거야. 빨리빨리 분열하려고. 그래서 초반엔 상당히 빨리빨리 분열하는 거. 난할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요. 요것도 여러분들 좀 참고로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뭐냐면요. G1기에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G1기에서
더 이상 복제, G2, 분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G1기에 머물러 있는 세포가 있어요. G1기에 머물러 있는 세포가 바로 G0기 세포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분열 능력이 없는 세포입니다. 그건 우리 몸에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분열 능력이 없는 세포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뇌세포 있잖아요. 그죠? 뇌세포. 그래서 이거 그냥 계속 뭐 조금씩 죽어나간다는데요. 그래서 많이 안 죽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많이 죽으면 치매가 되고, 많이 안 죽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혈액순환도 잘 되게 해서, 머리에 공급되는 혈액이 부족해지면 또는 뭐 알코올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약물 때문에 또 죽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포를 우리는 G0기 세포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경세포. 그 다음에 근육세포도 마찬가지예요. 근육세포. 이렇게 깊게 상처가 나면은 근육세포는 메꿔지지가 않죠. 근육세포. 그 다음에 적혈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적혈구도 더 이상 분열 능력이 없습니다. 왜? 핵이 없으니까. 알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G0기 세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요, 이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유전자가 있는데요. 근데요, 그 중에 우리 몸의 DNA 쫙 엄청나게 길잖아요. DNA 특정 부위를 뭐라고 그랬어요? DNA 특정 부위를 소위 말해서 유전자라고 그랬어요. 유전자. DNA가 굉장히 길어요. 그럼 특정 부위 유전자 있어요. 물론 의미 없는 부분들도 많은데 의미 있는 부분은 특정 부위, 이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들이 하는 역할은 대체로 특정 단백질을 만들어서 특정 형질이 나타나게 해줘요. 그래서 제가 공식이라고 그랬죠. 유전자는 뭐다? DNA 일부, 특정 단백질을 만든다. 유전자, 단백질. 이거 생각하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유전자가 특정 효소 만들고 어떻게 효소 만들므로써 다른 유전자를 또 깨우고 효소 만들고 해서 계속 세포 분열을 촉진시키고 이렇게 되고. 그렇죠? 자, 근데 그 세포 분열을 계속 촉진시키는 유전자가 있어요. 우리 몸에, 동물 세포에. 우리 생물체. 그걸 이제 암 발생 유전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온코진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암 발생 유전자가 있어요? 다? 누구나 다 갖고 있죠. 그런데 그 유전자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세포 분열을 하고 자손을 만들고 했던 거예요. 그건 어떻게 버릴 수가 없는 유전자입니다. 다만 그 유전자가 발현되느냐 안 되느냐를 조절해야 돼요. 그죠? 그 암 발생 유전자를 억제해야 되는 유전자가 있어요. 억제 단백질 만들어가지고 억제해야 되는데 이게 또 억제가 안 되면 또 암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세포 분열을 해야지 생명은 계속 연장이 가기 때문입니다. 영속성을 갖기 때문이에요. 세포 분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생명체는 계속해서 자손을 만들면서 영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를 조절을 해주는 그런 유전자들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근데 아시다시피 그 유전자에 고장이 나버리면, 즉 다시 얘기하면 결론 내립니다. 세포 주기 조절 유전자가 고장이 나면, 이상이 생기면 그게 바로 암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돼요. 끊임없이. 알겠죠? 결론적으로 얘기는 이제 결국 유전자 쪽에 이제 이상이 암세포 일으킨다라는 거고요. 그거는 결국 이제 세포 분열 주기, 지금 배우는 주기에 이상이 생긴 걸 얘기해요. 알겠죠? 내가 어떤 시기에는 분열해야 돼. 상처 났어, 피부. 분열해줍니다. 피부세포가. 안 났어. 분열 안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특정한 상황에서 분열하고 특정 상황 아니면 분열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죠. 네. 자, 뭐 여러 가지 세포 주기 나와서 세포 분열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언급을 했고요. 자, 이제는 체세포 분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이런 세포 주기를 갖고 있는데 체세포 분열은 우리가 생장할 때 이제 일어나는 건데요. 또는 이렇게 피부 아까 얘기했죠? 상처 났을 때 메꿔질 때 일어나는 겁니다. 간기 또는 휴직이라고 그러는데요. 아직 분열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중심체이고 한쪽에 있네요. 한쪽에 있고 핵 보이고 인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핵질이라고 그래가지고 핵질에 뭐 이렇게 실처럼 퍼져 있네요. 염색사. 됐죠? 자, 이제 분열 스타트! 레디 액션! 했더니 중심체 딱 나눠져서 두 개가 되면서 가자! 양극으로 이동합니다. 이 녀석은 이쪽으로 와요. 아니죠? 이 녀석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그림 보니까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그죠? 예. 딱 양극으로 이동합니다. 양극으로 이동하고요. 이건 이제 일종의 뭐라고 부르냐면 별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성상체다. 이렇게 이제 성상체. 별 모양의 형상의 뭐 중심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성상체를 형성하면서 양극에서 방투사를 무지하게 쏩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이 염색체들이 무질서하게 막 퍼져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냥 전기. 됐죠? 근데 중기가 중심 잡으세요. 중기를 중심 잡으세요. 중기 알겠죠? 중기가 바로 적도면이라고 해서 가운데 딱 도열하고 있는 거예요. 가운데 딱 1년 정도 했잖아요. 딱 가운데 중자, 중기 짧습니다. 가장 짧고 염색체 관찰이 가장 잘 되는데 짧아요. 아쉽지만 좀 짧고요. 이렇게 방추사가 가장 가장 길게 지금 쭉 간 상태에서 동원체에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됐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되기 전입니다. 되기 전이에요. 됐죠? 오케이. 그럼 중기 기준 잡고 그림 찾아가지고 이거 전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잘 보세요. 그림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중기죠? 그 다음 장면이 뭐겠어요? 이 다음 장면이 바로 염색 분체가 떨어지는 겁니다.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염색 분체가 헤어지기 싫어! 얘네들은 자기 몸이 뜯어져 나가는 염색 분체가 분리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후기죠. 이게 후기예요. 후기.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포질의 분열까지 이제 이루어져서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말기가 일어나게 말기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이때 무슨 세포질의 요거는 이제 뒤에 나오니까 그때 하고요. 자, 요 각각의 특징들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전기 때 핵 사라지고 인두 사라지고요. 요게 두 개가 됩니다. 됐죠? 네. 방추사가 빠르게 형성되고. 그다음에 중기 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별표 치세요. 중기 땡그라미 치시고 별표. 네. 그다음에 후기는요. 염색 분체가 이동합니다. 양극으로. 그다음 말기. 네. 됐죠? 다시 핵막과 인이 다시 나타난다. 알겠어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어려운 거 아니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전기, 중기, 후기, 그다음 말기 됐죠? 네. 이건 107페이지 나오니까 그때 다시 볼게요. 자, 좋습니다. 넘겨서 106페이지. 요 세포질 분열, 말기 때 세포질 분열이 바로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하고 달라요.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래? 네. 죄송합니다. 잠깐. 에잇! 때리지 않겠습니다. 사랑으로 감싸주겠습니다. 네. 자, 실수하지 마. 네. 자, NG가 날 뻔 난 거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세포질 분열을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로 나눠서 지금부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세포는요, 이 그림입니다. 왼쪽이에요. 식물세포는 오른쪽이에요. 아니죠? 네, 제가 지금 미쳤군요. 손 때문에. 정신 차려라. 너도 문제구나. 네. 자, 이건 동물세포의 세포질 분열입니다. 아시겠죠? 동물세포의 세포질 분열이고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다. 이게 식물세포의 세포질 분열이에요. 그럼 차이를 잘 보세요. 지금부터. 자, 동물세포의 세포질 분열은요. 이 안에요. 그러니까 미세소관들이 막 이렇게 막 연결되어 있는 게 짧아져요. 미세소관들이 짧아지면서 세포막을 당겨요. 막 당겨와요. 세포막을 막 당겨와요. 그러니까 뚝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세포막에 함입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딸세포 두 개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식물세포는요.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끌어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세포벽 물질을 포함하는 소낭들이 있어요. 즉, 여기 이제 활면소포체에서 만들어진 게 골지체에서 떠나온 요 소낭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셀룰로스 있다고 생각하세요. 얘네들이 소낭들이 쫙 배열하면서 터지면서 이렇게 쫙 연결이 돼요. 이걸 세포판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세포판이 되고 쭉 세포판이 쭉 자라가지고 1차 벽을 형성해요. 1차 벽. 그리고 이제 그 안쪽으로 2차 벽이 형성되게 돼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딸세포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됐죠? 세포판. 아시겠죠? 세포판. 이건 식물세포입니다. 자,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차이도 여러분들 좀 눈여겨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수분열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수분열. 자, 감수분열은 그림, 우리들의 교재에 있는 그림으로 보기에 앞서서 제가 좀 한번 또 간단히 리허설을 좀 해줘야 되죠. 자, 여기에 상동염색체 두 쌍이 있습니다. 쌍으로 있기 때문에, 자, EN. EN 이꼬로 4라고 해도 되고요. 자, 이 녀석이 분열하기 전에 반드시 복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복제. 됐죠? 자, 이 녀석이 요렇게 돼버리면. 자, 1년 정도 해줘봐요! 요렇게 돼버리면, 이건 체세포 분열이에요. 지금까지 배운 체세포 분열이에요. 됐어요? 맞다, 그러나. 헤어지기 싫어! 라고 외치면서 상동염색체에게 붙어요. 이걸 무슨 염색체라고 하죠? 이가 염색체죠. 이가 염색체.
이가 염색체가 형성돼가지고 가운데 딱 있으면 이게 중기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쩔 수 없어! 떨어져! 헤어져! 라고 해서 상동염색체가 떨어집니다. 상동염색체. 이 둘 중에 하나. 이 둘 중에 하나. 됐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솔로가 됩니다. 혼자 있게 돼요. 혼자 있게 돼요. 그래서 N이 되죠. N 이꼬로 2. N 이꼬로 2. 2N 이꼬로 4.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분열이고 한 번 더 염색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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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색분체. 또 헤어져. 또 헤어져. 그래서 이렇게 염색분체가 떨어지게 되면은 2분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의 분열이 있어요. 감수분열은. 포인트는 상동염색체가 접합을 한다. 그리고 나서 상동염색체가 헤어진다. 떨어진다. 그래서 EN에서 N 되는 과정. 감수제 1분열이 포인트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아시겠죠? 자, 요것을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넣고 나서 우리들의 교재에 있는 그림으로 한번 제 1분열부터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1분열. 간기 휴직이죠? 예, 핵막 있고요. 자, 이제 전기 들어가면 염색체가 보이는데요. 자, 빨간 거하고 파란 거 있죠? 색깔 보이죠? 빨간 거, 파란 거, 상동염색체인데 이렇게 붙은 거예요.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염색체, 이가염색체입니다. 아시겠죠? 이가염색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적도면에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게 중기예요. 가운데 중자. 됐죠? 그리고 나서 헤어지기 싫어! 그러는데 이렇게 상동염색체가 떨어져 나갑니다. 훅인데요. 상동염색체가 분리되는 장소, 아니, 분리되는 그 장면은 바로 감수제 1분열 후기가 돼요. 감수제 1분열 후기. 상동염색체가 떨어져 나오고 있어요. 상동염색체가 떨어져 나오고 있어요. 됐죠? 이 둘이 상동염색체, 이 둘이 상동염색체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감수제 1분열의 말기. 물론 사실 요 시기는 상당히 짧습니다. 감수제 1분열 말기하고 그다음에 2분열의 전기. 이건 상당히 짧은데 짧은 건 이제 그림으로 일단 표현한 겁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요. 상동염색체 둘이었는데 하나. 그래서 N이 됐다는 얘기예요. N이 됐다는 얘기예요. EN에서 N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네, 요게 감수제 1분열의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문에다 EN에서 N 요거 써주시고 그다음에 이형 분열, 감수제 1분열은 이형 분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가 염색체 땡겨나 붙이세요. 이가 염색체. 언제 형성이 돼? 전기 때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기 때 이가 염색체 땡겨나 붙이세요. 이가 염색체. 그리고 선생님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접합 중에 교차가 일어나 비자매, 염색분체 일부가 아까 이거 있잖아요. 얘네들. 여기 있잖아요. 자매염색분체. 이거 자매염색분체라고 하는데요. 별로 좀 쓰이는 용어는 아닌데요. 요거 이제 비자매염색분체예요. 이 둘 사이에 이렇게 크로싱 오버가 일어나요. 크로싱 오버! 그래서 여기 염색체 일부가 교환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차예요. 알겠죠? 그래서 접합 중에 교차가 일어나 비자매염색분체 일부가 교환, 밑줄 쫙. 빨리 밑줄 치세요. 둘이서 접합돼 있어요, 지금. 이 전기 때 주로 교차가 일어납니다. 됐죠? 전기 때 주로 교차가 일어나요. 알겠죠? 전기 때 교차 두 개 접합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비자매, 여기 자매인데 요거하고 요건 비자매죠. 비자매, 즉 상동염색체 간의 염색 분체 사이에 교차라는 게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네.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감수제 1분열 전기 때 교차가 일어난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다시 감수제 1분열 전기 때 이가 염색체가 형성되고 교차가 일어난다. 알겠어요? 명심하세요. 네. 반복해 주세요. 이거 지금 얘기한 거. 알겠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수제 2분열로 들어갈게요. 2분열은 뭐 쉽습니다. 네. 염색 분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염색 분체. 여기 염색 분체가 떨어져서 자, 염색 요거 하나씩이니까 N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염색체 수의 변화는 없습니다. 염색 분체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염색 분체가 떨어지는 거니까 하나, 또 이거 하나. 그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 하나 되기 때문에 염색체 수에는 변화가 없어요. 즉 핵상의 변화는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감수제 2분열은 동형 분열이다 라고 얘기하고 N에서 N 되는 거. 염색체 수의 변화는 없다. 다만 염색 분체가 떨어지니까 DNA량이 절반으로 가는 겁니다. DNA량은 절반으로 가니까 그 DNA량 그래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07페이지에 DNA량 그래프 들어갑니다. 자, 체세포 분열은 아까 했으니까 너는 좀 가줄래?
예, 좋습니다. 자, 생식세포 분열, 감수 분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유념해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그립니다. 상동염색체 한 쌍 그릴게요. 자, 복제 해서 여기 전기대 이렇게 상동염색체 합체 도킹 해서 접합돼서 중기 때 헤어져 떨어져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기 때 그렇죠 상동염색체 둘 중에 하나 나오죠. 그래서 여기 EN이었는데 둘이 있었는데 여기 솔로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중기 이후에 여기 중기 때 이제 달라붙어서 방추 달라붙어서 후기 때 염색 분체가 떨어지니까 말기 때 뚝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토탈 다 그려주면 이렇게 나오죠. 됐죠? N짜리 4개. 하나로부터, 세포 하나로부터, 2N짜리 세포 하나로부터 N짜리 4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 추가해서 그려놓으세요. 그려놓으세요! 알겠죠? 네. 선생님 너무 좁아요. 그려놓으세요! 네. 자, 불가능은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 감수분열, 지금 뭐 수능에도 나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이제 다음 강, 연관교차가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좀 쉽다라는 생각 좀 가지세요. 알겠죠?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개념 시간에 수능 특강을 하면서 개념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반드시 수능 개념 보면 확실하게 머리가 깨입니다. 알겠죠? 수능 개념으로 가주시면 돼요. 자, 세포주기와 감수분열 과정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유형 짚고 넘어가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열 2번이니까 감수분열이에요. 그죠? 아무리 수능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감수분열이에요. 이거 염색 분체가 떨어져요. 얘하고 같이 없죠. 혼자 있죠. 얘도 혼자 있는 거예요. 이거 원근법에 의해서 크고 작은 거 아닙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기 때문에 N입니다. 알겠죠? 하나씩 N으로 알고 그 다음에 염색 분체가 떨어졌죠. 염색 분체. 그 다음에 염색 분체가 떨어졌죠. 그래서 N짜리 2개 되는 감수제 2분열이란 얘기예요. 감수제 2분열입니다. 기억, 가에 M2기의 나가 관찰된다. 감수제 2분열에 관찰되는 거예요. 니은 나에서 교차가 일어난다. 아니죠. 교차라는 건 감수제 1분열. 감수제 1분열에 이가염색체 형성되고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감수제 1분열 전기 때 이가염색체 형성되면서 그때 교차가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네. 니은 틀렸고 디귿. 나에서 기억의 핵성. 네, 얘기 안 하겠습니다. N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다음 강을 대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한 거니까 우리 다음 강에서 화이팅 하면서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